최대한 간단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34번에 얘들아 이게 위치에 따른 파동인데 쌤 봤을 땐 이래. 얘가 지금 너희가 봤을 때 좀 확인을 된다면요. 이렇게 흔들리는 건 어떤 적으로 고접하다. 고접하는 횡파다. 고접하는 횡파다. 자 그럼 일단 꼭대기 위에 A는 마루겠지. B는 골인 거라. 됐습니까? 자 파장. 직접 적어주기 파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근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만큼이지. 지금 너희들한테 보이는 건 A, B는 마루에서 골까지지. 그건 절반 아닌가? 파장은 마루에서 골까지의 2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땡 2배가 돼야 된다. 넘어갑니다. 36번. 36번에 보면 자 소리 동그라미. 소리는 일단 좀 적어줘. 종파야 민파야? 종소리 피리소리. 그치 종파. 종파. 그래서 걸고 소밀파. 소밀파. 종파는 소밀파. 횡파는 고접파.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기억해. 그리고 고체는 액체는 기체는 얘가 매질이 촘촘하지. 소리는 매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촘촘할수록 속력이 빠를 거다. 예스. 그래서 기억에 고체서가 빠르다. 오. 그러면 종파기 때문에 이거 종처럼 따라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동그라미, 진동 동그라미 나타나다. 그때 쓰면 용수처럼 흔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진동이나 진행이 나타나다고. 됐습니까? 세 번째, 자 소리 속력. 아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빠르다. 왜? 매질 운동이 빨라서. 이제 빛은 원인은 다르다 그랬어, 그지? 온도가 높으면 빠른 건 맞지만 빛은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매질이 엉성하니까 빠르게 한다. 원리는 까먹어도 온도 높으면 빛 속도, 소리 속도 다 빠르다. 됐나?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그 다음, 자, 41번. 41번에 보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일단, 우리 잘 내는 편은 아닌데, 541번. 꼭지라 거기 보면 가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위치. 여기가 위치. 얘가 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 위치. 위에 거 봤을 때 두 파동, 이 파동 A고 A가 B고 대체 위에 거 시간 주기가 얼마? 2칸이다. 그럼 주기를 2초처럼 보는 거지. 그럼 이거 얘들 아래 위로 했을 때 요만큼 봤을 때 그냥 2m처럼 파장을 보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밑에 거는 파장이 몇 미터? 4m. 소리는 위에 거 2칸 걸릴 거 밑에 한 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끝났지. 주기가 몇 초? 1초. 이럴 거면 끝나는 거야. 그럼 선지에 파장 B가 큰 거지. 땡. 주기는 위에 게 길지. 땡. 속력은 시간 동안에 2m. 시간 동안에 4m. 됐습니까? 그럼 누가 빨라? B가 빨라. 땡.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44번을 하려고 하니까 43번과 44번이 세트 문제. 자, 어느 파동을 하는 순간부터 얘기를 할 거다. 둘째 줄 끝에 나는 가 순간부터 P점의 변이를 Y에. 혹시 봤을 때 P는 지금 요 점이 P지. 맞지? 시간에 따라서 P가 올라가야 되나? 시간에 따라서.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동이 옆으로 와야지 올라가는 거 맞나? 맞겠나?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진행. 자, 그럼 묶기는 44번에 3초 후에 Q 변이 이렇게 묶였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봤을 때 주기가 몇 초? 4초. 주기가 4초지. 됐죠? 주기가 4초인데 지금 여기가 Q가
시작. 이렇게 된 거다. 얘가 중간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오는데 4초라는 거지. 그 0,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0, 내려가는 게 먼저니까 0, 1초, 2초, 3초, 4초. 됐습니까? 예스. 그러니까 굳이 뭐 파동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4분의 1 조각 하는 거지. 줄 필요 없지. 찍고. 그 3초면 얼마?距離가 5m. 왜냐? 여기 지금 진폭이 5m. 걔를 유지를 할 거니까. 가능합니까? 넘어가서 46번. 45번. 45번에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변위를 나타낸 거다. P는 매지상을 한 지점이고, 자 밑줄합니다. 1초가 지난 후에 P는 얼마? 플러스 4. 1초가 지난 후에 P는 플러스 4. 이거 좀 잠깐만. 이게 P는 1초가 지난 후부터 4초가 더 지난 후면 다시 플러스 4죠. 이 말이 뭐지? 주기가 몇 초? 4초. 주기가 4초인데 P가 지금 현재 중심에 있단 말이야. 근데 1초일 때 플러스 4까지 됐다는 거지. 그럼 얘가 4초 만에 와야 되는 1초 후면 4분의 1인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돼야지. 4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올라가는 게 먼저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P는 중심이지만 올라가는 게 먼저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야지 올라간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 옆으로 가진 않는다. 됐나? 이게 플러스로 가는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 딴 거 보이는 건 없고 그래프상으로는 파장이 얼마? 20cm이다. 그리고 말로 된 게 1초 후에 P는 어떻게 플러스 4cm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다시 4초 후에 플러스 하니까 주기가 4초. 그럼 4초 만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인지 내려갔다 다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돼야지 1초 만에 꼭대기 가겠지. 1초 만에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동 왼쪽으로 돼야지 올라가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 방향이 왼쪽 니어내고 주기 4초 기억 맞고. 그러면 파장은 40인데 주기가 4초니까 4초 만에 20cm 가는 거지. 속력은 얼마? 5cm per second. 이렇게. 됐습니까? 항상 파동이 나오면 진행 방향이 중요하다. 진행 방향. 자, 넘어갑니다. 문자리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다 커버가 됐다는 얘기구나. 51번. 51번. 46번. 그렇구나. 59번을 보고 이 질문 왜 없지? 이러고 있었다. 자, 46번도 아닌데 46번. 46번에 보니까 이제 46번 중요하대. 46번. 매질 A와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어느 순간이다. 중심이 있었었고, 자, 매질 A가 매질 B가 몇 cm까지? 3cm까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해서 여기가 3cm.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몇 cm? 여기가 7cm. 7cm. 자, 왼쪽에 거 파장 얼마? 2cm. 오른쪽에 거 파장 4cm. 됐습니까? 자, 그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매질이지. 누구는 변함이 없다. 동수지는 변함이 없겠지. F가 일정한 상황에서 V는 뭐라고? F라고 합니다. 어디가 빠른 거? 오른쪽에 있게. 파장이 2배, 속력이 2배.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게 2배 빠른 거지. 주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진동수 역수인데. 진동수가 안 바뀌면 주기는 안 바뀌겠지.
됐습니까? 오른쪽 그림 가로축의 시간.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왔을 때 주기가 0.2초지. 그치? 그 밑에 주기 0.2초 그대로. 됐습니까? yes. 우리가 봤을 때 B에서 파동 진행 속력 다 했지 뭐. 오른쪽에 주기가 0.2초. 속력 그대로 되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되지. 밑에 5배, 위에도 5배. 20.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컨드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51번. 51번. 대표 문제 맞습니다. 대표 문제 맞는데 일단 얘들은 그래. 이제는 완벽히 파악해서 질문을 안 하길 바랐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다른 매질을 만나. 다른 매질을 만들면서 꺾여버린 거야. 꺾였을 때 쌤이 체크하는 건 딱 하나. 각도. 혹시 법성과 각도가 세타 1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 각도가 좀 작아져서 세타 2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세타 3 나가는데 혹시나 셋째 줄, 넷째 줄 봤을 때 세타 1이 더 크다 됐냐? 세타 3는 저거보다는 조금 작다. 세타 3. 자, 이렇게 적어래. 1, 2, 3. 세타 1이 제일 컸다. 세타 3다. 세타 2 제일 작다. 이러면 끝. 사인 B값과 굴절률은 반대로 하겠지. 그래서 거꾸로 굴절률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제일 작고. 클리어. 왜? N은 사인 세타 1이 곱이 1점. 됐습니까? 물론 세타라고 적었지만 사인 세타지. 하나 선택합니다. 굴절률은 그림대로 하면 1, 2, 3 누가 제일 커? 2가 제일 커. 2, 3, 1, 5. 그럼 파장은 쌤 항상 이렇게 봤을까? 속력이 파장이 각도가 굴절률만 뒤집어서 V는 F란다. 속력 작고 진동수 같으니까 파장 작다. 그럼 이거 각도 작은 거고 굴절률만 반대로 크더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 패턴 그대로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대로 간다면 니은에 아하 파장이나 각도나 그게 그건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파장이 길어? 1, 2, 1, 2, 1이 길면 되겠지. 이랬나? 이게 무슨 법칙? 굴절 법칙. 그러니까 굴절 법칙. 굳이 뭐 곱인식 쫙 해서 적기 싫으니까 난 이렇게 적고 치운다. 아니 한쪽 한 세트만 적고 끝나는 거지. 크고 작다. 디귿. 속력은 꼭 2, 3. 속력은 각처럼 보는 거지. 3가 커야지. 됐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54번. 자, 54번은 아하, 중요한 장난감을 밖에다 하나 두고 왔네. 장난감이 밖에다 하나 있어서 잠깐만.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이래 선생님이 자, 위치를 고정시켰어. 고정을 시켰는데 얘를 갖다 기울이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짧아지지 않겠나? 이러겠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은 점으로 고정했어. 근데 얘가 각도가 기울어지면 직선과 직선 사이 수선 내렸을 때 거리가 좁아질 거야. 그럼 지금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 거야. 문제 봐봐. 혹시 거기 보면 이 문제가 없는 문제지가 없을 걸 아마. 의도는 이래. 이렇게. 이거 누구야? 빛이야. 빛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지. 대체 넣어주는데 여기는 매질이 다른 매질인 거야. 매질이 A라는 매질, 여기는 B라는 매질. 다른 매질이야. 근데 위에서 오다가 얘가 굴절하겠지? 굴절해서 각도가 커졌잖아. 밖에서 보다.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각도가 작아지지 않나? 요 각도 항상 법선과 이루는 그 각도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보면 요 각도 조금 작아지지 않나? 작아졌지, 그지? 작아졌는데 중요한 건 경계하고 수직을 이루는 거야. 맞지? 과학자들 미사오고 화려하게 꾸밈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좀 오다가 마음 무겁다. 자 이렇게 됐는데 쭉 오다가 그대로 왔던 얘기는 자 봐봐 경계면에서 법선과 영도를 이루고 그대로 들어가니까 쭉 직진 굴절하지 않고 그치? 그러다 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잠깐만 혹시 요 각도를 얘기한 적이 없지? 위에 거 공기 중에는 얘가 얼마? 세타 1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이 밑에 각도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잠깐 내가 세타 3라고 이야기 좀 할게. 세타 3.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 3대. 그럼 그대로 내려와서 얘는 요거 분명히 쭉쭉 그대로 이거 두 개가 평행이었기 때문에 얘를 자체도 그렇고 요 각도가 똑같이 세타 3 아이가 맞나? 아이가 직사각형 이었으니까 이 법선도 똑같았겠지. 근데 각도가 요렇게 가면 이거나 억각으로 똑같겠지. 여기다 표시를 해도 세타 3 다 똑같겠지. 됐나? 그 상황에서 얘들한테 이쪽에 얼마로 나와? 세타 2. 근데 혹시 거기 D1, D2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공기 중에 위에서 들어올 때 얼마? 얘들 D1 간격이야. 근데 여기는 D2는 D1이 커, D2가 커? D2가 크다지. 이게 그러면 요 점에서 와서 똑같이 들어오면 이 간격도 똑같지 않나? 맞나?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기 거 이루는 간격보다 여기서 이루는 간격이 더 넓어야 돼. 기울이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작아지고 이 각도에서 이렇게 하면 최대 이만큼 거리 늘어났다가 점점 이렇게 되면 좁아진다. 이랬나?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얘가 거리가 더 크다. 각도는 여기가 작다는 얘기지. 작다는 얘기지. 말 되겠나? 그러면 자, 좀 헷갈릴 수 있다. 난 이런 거 내가 볼펜 들고 해본 스타일이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러니까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각도가 법선하고 이런 각도가 확 커진 거지. 됐나?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간격이 멀지? 간격이 넓다. 그러면 간격이 넓으면 별로 안 기울여야 간격이 넓지. 맞지? 오케이. 안 기울였단 말은 이거 각도가 아까 쟤보다는 여기서 보면 나오면서 좀 커져야 돼. 근데 똑바로보다는 커지긴 하는데 저거보다는 각도가 좀 작다는 얘기지. D1보다 D2가 작다는 얘기지. D3는 똑바로 적었네. 정말 쨍하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비밀이 있어. 잠깐만. 이 매질이 같은 매질 아니야? 같은 매질인데 여기가 같은 매질인데 각도가 다르지. 그래서 쌤이 이상한 행동을 할 거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냐? 같은 매질일 때 각이 같아야 안 되나? 같은 매질일 때 각이 같아야 비교가 쉬워. 그러면 같은 매질일 때 각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좀 해볼게. 자, 여기 왔을 때 일단 이 선하고 수직으로 지나도록 있긴 한데 얘들 간격이 더 좁았다. 많이 좁았다. 그럼 얘가 각도가 확 컸고 이쪽으로 와서 간격이 좀 덜 컸다면 각도가 좀 작다.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고 각도가 째매하고 됐지? 이랬는데 야 이거 쌤 맨날 강조하던 게 N1 사인 세타 1 1점 이렇게 되니까
같은 매질에서 각도가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같은 매질이 같지? 같게 해주기 위해서 수술. 야, 잠깐만. 아까 원래 여기는 D3, D3 이거 같았었는데, 야, 니도 더 많이 키워. 그럼 나도 좀 더 키워줘. 한개다 서도 된다. 서도 된다. 자, 그럼 얘를 비교를 해래. 여기서 이만하다가 들어와서 작아졌지. 나 이 각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저 각도만큼 키웠어. 얘를 크게 한 거지. 이게 입자각이 커지면 분자의 각도 커지는 거야. 나 같은 공기에서 값을 같이 했을 때 분절각은 얘가 많이 작지. 공기 A, 공기 B. 원래는 이게 각도가 크고 작고 얘가 각도가 중요한 정도고 작고 같은 매질이니까 얘도 각도를 크게 하면 입자가 커지면 분자의 각도 좀 커지니까. 됐나? 그러면 같은 매질일 때 각도를 같게 하면 얘를 A가 각도가 훨 작아졌다는 얘기지. N은 사인 세타 1 곱이 1점. 사인 세타 1 엄청 사인 세타 작아. 그럼 얘가 분자지. 제일 크겠지. 이해됐나? 아까 선생님 대표 문제 551번 A, B, C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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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은 거. 속력 분절률 했던 거. 그거 똑같은 거지. 그러면 각도가 어디가 제일 커? 공기가 제일 크고 맞나?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가 제일 작아졌대. 각도 됐어? 이렇게 하고 나면 굴절률은 반대로 뒤집으면 끝. 쉬워서 빨리 넘어간 건 아니다. 집에 와서 막대 들고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세타 예질 상황들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 상황들 비교할 수 있어야지 전반사 문제도 해결 가능. 의문 없어? 그렇다면 세타 1, 2 아까 누가 간격이 넓다? 얘가 간격이 넓었지. 그치? 간격이 확 이렇게 꺾여야지 간격이 좁아졌잖아. 그럼 얘가 간격이 좁았거든? 이 각도는 크겠지. 확 누웠어야지 간격이 좁으니까. 이 간격 똑같대. 이 간격은 똑같은데 아까 선생님 막대 세웠을 때 확 누워야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가깝다. 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D1은. D1이 가깝다. 이 각이 크다. 이 각이 크다. 말 됐나? 그럼 세타 1이 크다. 감 잡았어? 두 번째, A에서 파장은 람다보다 첫째 중에 공기 중에서 파장이 람다야. 근데 공기 중보다 들어오면 각도 작아졌지. 속도도 파장도 다 작아져야지. 작아진다. 오. 됐어? 세 번째, 굴절률 AB. 이미 다 했잖아. 여기서. 각도를 키우니까 공기 중에서 각도 똑같이 하고 비교하면 B가 각도가 더 크지. 굴절률은 A가 더 커야 되겠지. 말 됐습니까?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건 되게 단순해. N1 사인 세타 1 1점. 요거밖에 안 쓴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됐어. 그리고 가서 자, 55번. 55번. 55번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자, 경계가 있어.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파동. 혹시 이게 뭐야? 이 선 파면이야, 진행 방향이야? 진행 방향. 그치? 여기서 1에서 2로 진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 진행을 한다. 진행을 하면 혹시 여기서 직선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바닥이 나오는지. 그치? 수선을 내려 바닥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바닥이 그게 아니고 봐. 이렇게 수선 내리고 얘들 어떻게 다시 한번 얘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나? 경계가 있다. 경계면하고 항상 파란색 하겠다 했었다. 법선이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이 있었었고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파면이 있는 거야. 파면. 됐나? 파면이 있구나.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파면 이렇게 있었는데 파면이 이게 주기마다 이만큼 거리를 갔다면 이게 바닥이다. 그럼 한 주기마다 갖는 거리 이게 바닥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 야구 시작 했는데 요까지 한 주기만에 가고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선? 진행 방향 그랬잖아요. 진행 방향하고 수직을 이루는 이게 파면이 있는 거야. 파면이. 그리고 파면 여기서 또다시 얘하고 나란하게 바로 골골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됐나? 그럼 꺾여도 파면 여전히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파면이 형성되는 거야. 여기서 얘하고 연결되어서 수직으로 진하게 파면이 형성. 그리고 이 파면은 항상 다시 이 파면의 진행 방향 수직으로 얘들이 항상 같은 각도로 생겨난다는 거지. 그러면 뭐냐? 만약 t초만큼 소요가 됐을 때 이쪽에서 갖는 거리와 이쪽에서 갖는 거리는 다르다는 거지. 똑같은 t초면 여기가 VA면 VAT 동안에 갖는 거리다. 얘가 람다 A가 될 거다. 이쪽에서 갖는 게 VB, 진행 속력이 VB면 VBT 동안 갖는 게 람다 B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파장의 B가 V는 람다인데요? 진동수가 일정할 거니까 파장의 B가 속력의 B. 파장의 B가 속력의 B. 말 되나 안 되나? 같은 시간인 거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입사각 I를 이야기했거든. 입사각 I. 지금 여기서 강조하던 게 있었지. 요만큼이 얘들 입사각 만나 법선과 진행 방향이 입사각. 근데 이렇게 수직이어야 되니까 입사각하고 X는 90을 이룰 거다. 그런데 법선과 경계면도 수직을 이룰 거니까 X와 얘도 합이 90이 돼야 될 거니까 얘도 입사각하고 똑같다. 그래서 법선과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이나 법선하고 수직이 누구? 경계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인 거 누구? 파면. 얘들 둘이가 이루는 것도 입사각이다. 됐습니까? 이들 둘 관계는 수직. 이들 둘 관계는 수직. 수직과 수직한 애들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도 입사각. 얘도 입사각. 얘는 무조건 익혀야 된다. 내가 백제다 쓸 수 있을 정도 돼야지 아는 거다. 그때까지 훈련해 줘야 되는 거. 면과 면이 이루거나 선과 선이 이루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거지. 요 입사각 여기 우리한테 보이는 거 진행 방향이었지. 하지만 요만큼이 어차피 입사각이 돼. 너희는 이렇게 책에서 법선 떠져 있나? 요거 입사각으로 입사각 I. 근데 있지 않나? 맞지? 입사각 I. 그럼 얘기하는 거. 뭘 물었냐? V1, V2. 혹시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E 뭐? B, B-분의 A, A- 이걸 포함을 했는 과정으로 V1, V2 나타내라. 이렇게 됐지? 오케이. 자,
일단 V1, V2를 나타낼 거다. V1, V2 이걸 포함한 걸로. 포함한 걸로. 일단 그거 이제 좀 지워도 되나? V1분의 V2 이게 아니고 그냥 V1, V2를 얘기를 해라. 나는 분수꼴로 이야기할게. V1분의 이렇게. 그냥 그림에 위에 게 1이고 밑에 게 2. 미안. 위에 게 1, 밑에 게 2. V1, 2. 됐나? V1, 2 되면 이렇게 V1, 2 V1, 2 어떻게 하면 될까? V1, 2 V1, T V2, T 시간을 아래 위로 해주면 V1, T거나 V2, T가 되면 얘는 람다 1, 람다 2 형태가 될 거고 나 람다 1, 람다 2를 거기 뭐라고 해냐면 얘가 쌤 여기 람다 A에 놨는데 이게 A 다시인 거야. 그림에 봐봐. 쌤 여기 이 부분에 넣는 거 내가 V1, V2는 이게 1 이게 람다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V1, V2를 V1T, V2T 그 V1T가 람다 1, V2T가 람다 2 얘가 그러면 A 다시가 되고 얘가 B 다시가 되고 왜? 그림에 이렇게 돼 있거든 얘가 A 다시 다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얘가 B 다시 그럼 잠깐만 혹시 여기는 A 다시 B제 A 다시 B 자, 요 값을 이 값을 A 다시 B 다시 분자로 옮기고 분모에 B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면 빗변분에 바라봤는 쪽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입사각 보이나? 입사각 I하고 똑같은 부분이 어디지? 입사각 I하고 똑같은 거. 화면이랑 경계. 요거제. 그치? 그러니까 요 각이 똑같이 입사각인데 빗변분의 높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되면 이게 사인 입사각 사인 굴절각 그래서 쌤 스넬 법칙 V1, 2 사인 입사각 사인 굴절각 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 식유도지. 가능하겠나? 응? 선아 궁금한 거. 사실은 너희들한테 요구했는데 얘를 가르쳐주고 저걸 이렇게 거꾸로 갔던 거지. 거꾸로 갔던 거지. 너희한테는 얘를 이용을 하라 했지. 얘를 이용하라니까 거꾸로 가야 됐던 게 답이고 선생님은 아는 거대로 풀어주고 너희들한테 요구했는 건 사인 입사각 분의 사인 굴절각이 이만큼이다. 그럼 얘는 A 다시 B A 다시 B분에 B 다시가 있고 A 다시가 있으면 그럼 얘는 이거 두 개 생각을 했었을 때 얘들 값이 사실은 뭐 파장비가 된 거다. 파장비가 됐던 거고 그 파장비는 어떻게? V1T, V1T 이거 자체가 사실은 V1T고 V2T니까 됐습니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중간 과정에 생략돼서 적힌 거다. 그러나 몇 번 써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서 59번은 자, 첫째로 진동수가 일정은 당연한 거고, 혹시나 45도, 30도, 제가 누가 이루는 각이다? 경계면과 파면이 이룬다. 면과 면이 이루면 입사각이거나 굴절각이지. 면과 면이 이룬다. 그럼 위에 거, 밑에 거 사인 B값이 바로 파장의 B값이겠지. 사인 B값 몇 대 몇? 2분의 루트 2 대 2분의 1이 되겠지. 결국 루트 2 대 1이 되겠지. 그러면 그게 파장의 속력을 물었구나. 속력. 어디서 속력? 수에서 속력. 됐나? 그러면 거기서 파장의 비도, 속력의 비도, 사인 세타의 B값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얼마? 루트 2 대 1 되는 거다. 2분의 루트 2 대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물었는 게 마지막에 속력을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려주면 뭐? 주기가 몇 초? 주기가 2초. 됐나? 주기가 2초가 되면 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바뀌는 건 아니고 또 알려준 게 뭐? 위에 거는 파장이 얼마? 파장이 4cm가? 그럼 얘들의 파장이 4cm면 얘들 파장이 얼마? 2루트 2가 루트 2 대 1. 루트 2 대 1이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 또 속력물은 맞지? 여기 속력. 속력 주기분의 2루트 2의 파장. 저 루트 2. 단위 센티미터 퍼 세컨드. 됐습니까? 됐어. 61번. 자, 누가 있다? 딱 봐도 굴절이네. 굴절. 다른 매질이 경계에서 굴절할 거다. 공기 렌즈 경계면에서 굴절을 할 거고. 빛의 속력이 언제 빨라? 매질이 없어야 빨라. 그러면 공기 중에서가 더 빠를 거다. 우리 속에서보다. 그러나 틱은 공기에서 렌즈로 입사해서 진행을 할 때, 공기에서 렌즈니까 공기가 입사, 렌즈가 굴절과. 또 공기에서가 각이 크고 속력이 빠르다. 렌즈가 각이 작고 속력이 느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풀지 말고 필요한 거 체크하고 풀고. 됐어? 다른 거 됐고? 오케이. 생각보다 여기서 풀에 너무 오래 잡아먹혔어. 맞지? 자, 그 다음. 우리 전반사 숙제 있지 않았나? 전반사. 저기 질문 나가야 되는데. 전반사. 안 매겨온 사람 있나? 다 매겨왔나? 자, 259쪽에 질문 있나 없나? 259쪽 없나? 200 넘어가서 일단 전자기파는 잠깐 빼놓고 264쪽에 대표 자료에 질문 없고, 그 다음 266쪽부터 질문 7번. 다른 거는 없습니까? 7번은 딴 게 아니라, 자, 이거 굴절 실험을 하거든. 아마 학교에서도 할 가능성도 큰데, 굴절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그랗게 생긴 거, 사실 밑에 원종이를 깔아. 여기 그림처럼 원종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컴퍼스 같은 걸로 동그라미 그려. 그리고는 사실은 반원형 물통이 있어. 요 밑에만 물통이 있는 거야. 어떻게 투명하게 아크릴 같은 된 물통. 그래서 뭐냐면 여기 물통이 이쪽 반투만 있단 말이야. 여기는
공기야. 아무것도 없이 공기야. 여기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자 같은 걸로 해서 이만큼 높이가 되도록 통이 있고 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 거기다가 쌤이 어떻게 여기 문종해 놨다 그랬지? 여기 요 끝에서 사실 물통 한복판 요쪽을 향해서 레이저를 쏘는 거야. 레이저 빠바박 쏘면 사실 지금 레이저 가는 길은 보이나 안 보이나? 근데 뭐 있으면 보이지. 이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향연기라든지 물에는 뭐 우유 이런 거 좀 넣으면 경로가 보이게 있는 가는 방향에 부딪히면 색깔이 드러나니까. 됐어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그 중심을 딱 향해서 보내면 이 밑에서 꺾여서 나타날 거라고. 꺾여서. 근데 왜 꺾여서 나타나느냐? 아래 이게 원의 접선 방향인 거야. 어디서 보내더라도 얘들은 중심하고 이루는 게 수직이지. 그럼 밖에서 보내면 얘가 입사가 0이거든. 그래서 그대로 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매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그대로 나갈 수가 있다. 했나? 그래서 표시를 할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법선이 있다. 법선이 있었고, 그림에서 봤을 때, PQ, 이 점이 P, 이 점이 Q, 여기 R, S. 이렇게 한 거야. PQ, R, S. 뭐가? 반지름이 원통형이니까. 반지름이 있어. 그러면 요만큼이 입사각이지? 이게 굴절각인 거야. 그러면 사인 입사각분의 사인 굴절각. 아직 지금 얘기는 안 해놨네. 사인 입사각분의 사인 굴절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혹시 각도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각도도 될 수 있어. 그리고 각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각도 됐을 때 사인 입사각은 바로 봤지? 빗변분의 높이지. R분의 PQ가 사실은 사인 입사각인 거지. 말 되겠나? 얘도 이 각도에서 바라봤다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지. 수학적으로 R분의 RS 이렇게 되잖아. 됐나? 그러면 4로 쟀거나 각도돼서 사인 표에 넣었을 때 이 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어차피 얘들 R이니까 뭐분의 PQ분의 RS 이렇게 했는 이 값이랑 각도돼서 사인 표에 넣었을 때랑 똑같다. 말 되겠나? 자, 선지 기억해 봅니다. 임계각은 정의에 대한 내용이나 A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혹시 너희들한테 첫째 줄 매질 A 또는 B다. 매질 A 또는 B. 거기서 봤을 때 PQRS가 있잖아. 어느 각도가 더 크다? 어느 길이가 더 기냐면 PQ 길이가 더 기나? PQ가 공기 중에 있던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잠깐만 PQ가 있고 그 다음에 RS가 있을 거잖아. A로 이야기 한번 하고 B로 이야기 한번 하겠지. PQ 길이가 똑같이 4cm일 때는 거야. A일 때와 B일 때를 보는 거지. 어느 게 더 길어? 4cm일 때면 A는 한 2.7cm 이렇게 되면 B는 한 2cm. 무슨 얘기냐? 그래프로 봤을 때 PQ, RS 이렇게 얘가 4cm가 될 때 이렇게 본 거. B인 경우는 여기 내려가면 이게 2cm. 그거 아니야? 맞나? S. 그러면 얘는 PQ, RS 얘가 뭐라고? 사인 B 값이지. 사인 B 값. 사인 B잖아. 사인 B. 그러면 사인 값이 크면은 각이 큰 거잖아. 각이 큰 거. 혹시 N1 사인 세타 1 일정이지? 공기 중에서 똑같이 90도. 인 걸로 간주를 해도 되지. 공기 중에서 똑같이 90도. 그러면 이 밑에 게 임계각. 맞겠나? 이게 어차피 사인 B 값이고
공기 중에 걸 90도로 취급을 한다면 이 밑에 것 임계각처럼 되겠지. 그럼 임계각처럼 이게 각이 더 작은 거. 어느 게 각이 더 작다? B가 더 작다. 가능하나? 임계각은 B에서가 작고 A에서가 크다. 됩니까? 두 번째, 반원형 모양의 매질을 사용하는 까닭. 반원형 모양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돼? 꺾이지 않는다. 왜? 입사각이 연대니까. 지금 A에서 B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 A에서 B로 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잠깐만. 어느 게 각도가 커? A가 각도가 더 커. 사인 값이 더 큰 거니까. 됐지? 그럼 A에서 B로 가면 전반사 일어날 수 없지. 각이 커져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지. 가능하나? 그럼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고 실력업에는 이게 또 숙제였던 거 아이가? 실력업은 숙제를 안 했나? 잠깐만. 전자기파는 쌤 진짜 잠깐만 260도인데 전자기파 소리 전자기파는 일단 첫째 줄 전기장 자기장 동그라미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기가 시간에 따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잠깐만 원리를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기장이라는 게 있고 자기장이라는 게 있다. 근데 전기장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형성되는 게 전기장. 점전화 옆에 형성되는 게 전기장. 어느 게 맞게? 빨라서 못 들었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어릴 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했지 않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옆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야. 그리고 점전화 다시 한번 하겠지만 네, 뭐 플러스 EQ 플러스 OQ 이런 식으로 점전화 띄고 있으면 얘들끼리 서로 미니 당기는 거 그런 건 전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력이 작용하는 필드, 자기력이 작용하는 필드, 장소. 이렇게 해서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거야.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세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 세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얘들은 서로가 서로를 유도를 해. 야, 내 혼자 공부하면 억울해. 맞지? 야, 니도 같이 해라. 시켜. 이래나? 내 혼자 설거지 하려니까 억울해? 야, 니도 같이 설거지 해.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 내 혼자 설거지 하니까 억울하니까 아빠 데리고 같이 시키고. 내 혼자 청소하면 억울하면 아빠하고 같이 하자 하고. 자,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기장이 세질 때 자기장이 세지고 자기장이 세질 땐 또 다시 전기장이 세지는 거야.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 파동의 형태. 그게 전자기파인 거야. 발생을 어떻게 하는지는 종류별로 다 달라. 됐나? 종류별로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자, 우리는 항상 과학 시간에 쌤이 오른손 왼손 쓸 수 있지만 오른손으로만 가르쳐. 애들 헷갈리지 말았어. 딱 내밀어. 오른손을 쥐어봐. 이렇게 쥐어봐. 자, 그럼 요게 보통 전류하고 요거 자기장 했지. 그치? 이렇게 딱 했을 때 전자. 이게 뭐야? 요게 4개가 전자. 요건 진행이야. 전기장, 자기장. 엄지가 진행. 옛날에 하던 거 다른 거라. 자, 그럼 바래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왔을 때 요쪽으로 진행을 할 거야. 혹시 거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림이 나와 있지 않나? 맞지? 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빨간색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지. 이게 전기장이야. 이렇게 전 4개, 자, 앞으로 인사한 게 자. 그 너그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 거야. 전기장, 자기장. 그러니까 빨간색이 전기장. 확! 이쪽으로 자기장. 앞으로 있는 게. 그러면 전기장이 너그 방향으로 얘기한 거다. 돌려갖고 막 하지 마. 전기장, 자기장. 그러면 전기장, 요게 자기장. 전기장이 셀 때 자기장도 세고 전기장이 약하면 자기장도 약해지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가 서로를 유지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랬습니까? yes. 그 그림이 요 그림이다. 혹시 진행 방향이라고 보여? 오케이. 위에 있는 게 뭐? 전. 자, 오른손을 펴서 엄지손가락이 진행 방향이고 4개 손가락을 한번 딱 접으면 되는 거야. 전. 자, 이렇게. 됐습니까? 수직의 관계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뒤에 그 밑에 뭐 전자기파 발견하는 방법 쭉 있는데 일단 쌤이 시간이 없어서 바로 3번에 전자기파의 성질. 전자기파 파동의 형태로 전달 밑줄 쫙. 매질 X.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다. 그때 전자기파의 속력 동그라미. 빛의 속력과 같은 밑줄 쫙. 30만 km/s. 3 곱하기 10의 5제곱 km/s. 나 빛속력 광속하고 똑같다. 그치? 그 밑에 내려왔을 때 전자기파. 자, 동그라미 3번의 별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거기 하나 적어줄까? E는 HF. E가 뭐게? 에너지. H가 플랑크 상수. F가 frequency, 빈도. 진동수. 예전에 어떤 책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 말에 E는 H뮤. 이게 뭐냐면 쌤 배울 때 쓰던 방식이야. 쌤 배울 때 진동수를 이렇게 썼어. 최근에 무슨 책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필요 없어. E는 HF. 근데 같이 가져야 되는 게 있어. 혹시나 광속. 빛의 속력 뭐분의 뭐? 주기분의 파장. 주분의 파장. 진동수 파장. 맞지? 혹시 저 자리 진동수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 람다분의 HC. 요걸 꼭 외워. E는 HF는 람다분의 HC. 말로 외워야 돼.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미 외운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가 되겠다. 빨주는 쪽 반환보 말고 보남파초 노주빨. 혹시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이 자외선. 파란색은, 빨간색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빨간색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갑니다. 파란색은 어떻게 가느냐? 어느 게 빠르게? 낚싯줄을 던졌어. 물어. 어느 게 빠르게? 빛속력은 똑같아. 빛의 속력은 V는 저 속력은 똑같아. 똑같은데 F 람다지. 얘가 파장이 길지, 빨간색이. 얘는 파장이 짧지. 진동수가. 됐습니까? 진동수가 다르다. 자, 쌤은 무슨 레이저 갖고 있어? 무슨 레이저 갖고 있는 빨간색이지. 맞지? 사실은 빨간색 레이저, 파란색 레이저, 초록색 레이저, 보라색 레이저 있어요. 있는데 실험할 때만 쓰는 거야. 혹시 레이저 기계는 항상 첨가된 문구가 하나 있어. 실명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게 뭐냐면 보강 간섭을 해서 빨간색만 엄청 모은 거야. 쎄. 그래서 눈에 하면 갈 수도 있음. 손상당할 수도 있음. 근데 보라색 레이저를 갖다가 하면 정말 애매 세겠지. 진짜 실명할 수도 있음. 이렇게 될 거니까 시중에서 잘 얘기를 안 하지. 실험실에서만 잠깐 쓰는 거지. 그러면 자, 어느 게 에너지가 센 거야? 저쪽이 에너지 세. 그 자외선 차단 크림하고 바르는 거. 진동수 큰 쪽이 에너지 세지. 진동수 큰 쪽이 에너지가 세고 파장이 짧다. 옛날부터 쌤하고 하던 애들 그게 딱지 않겠다, 그지? 쌤은 어떻게 배웠다? 알파벳 A, B, C, D, E, F 같이 돌아다니니까. E 크면 F 크고 F 크면 E 크고. 파장은 역수. 파장이 긴 거 에너지 작고 진동수 작다. 됐나? 그러면서 빨간색 파장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시 광선이다. 됐나? 그럼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있지. 자외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나? 적외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적외선이 보이면 쌤 리모컨 킬 때마다 나가는 거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됐지? 오케이. 그러면 적외선 보다 파장이 더 긴 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그보다 파장이 더 긴 거 라디오파. 자, 쌤이 여기서 휴대폰으로 라디오 앱으로 라디오 켜면 켜져. 그치? 켜져. 이유가 뭐냐면 자, 혹시 휴대폰 전화 와도 켜지지? 맞지? 휴대폰 마이크로파 뭐 이렇게 쭉 됐을 때 라디오파 전파를 이용한단 말이야. 전파를 이렇게 파장별로 좀 나눠놨는데 혹시 라디오는 첩첩산중 안에도 켜질 수 있는 게 파장이 상당히 길어. 파장이 상당히 길면 돌아서도 가능하다. 자, 봐라. 혹시 선생님이 레이저를 갖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쐈는데 저기 리모컨처럼 작동할 수 있다 없다. 여기를 쐈는데 저쪽으로 갈 리는 없지. 근데 리모컨 들고 이쪽으로 쏴도 에어컨 작동한단 말이야. 왜? 그 이유가 파장이 길면 장애물을 만나도 지가 넘어 어떻게든 가는 거야. 파장이 긴 애들이. 자, 파장이 짧은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진성은 엄청 세. 하지만 장애물 부딪히면 꽝 못 간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 자외선보다 더 센 에너지를 수 있는 게 X선, 엑스레이. 나 어릴 때 혹시 엑스레이 사진 찍어본 적이 있어도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나겠지. 왜냐? 자, 쌤도 우리 애들 데리고 엑스레이 사진 찍어야 됐을 때가 있어. 왜? 내가 아픈 거 아닌데. 우리 애가 아픈데. 혼자 의자에 앉기 좀 불가능한 나이인데. 폐가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의사 선생님이. 그럼 엑스레이 사진 찍읍시다 하면 앉아있으라 못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앉아야 돼. 그럼 지하고 내하고 사진 찍히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엑스레이 찍을 때 간호사도 안 들어가잖아. 밖에 있으면서 버튼 누르고 들어와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안 좋은 거거든? 나는 걔 안고 있으면 어떻게 나부로 된 앞치마를 입어. 뭐 입으세요. 뭔데요? 이상하게 생겼어. 앞치마인데. 드는 순간 쓰러진 줄 알았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차폐. 막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세지만 직진성만 있으니까 걔만 막으면 되는 거야. 방탄복처럼. 어땠나? 그러면 내 직진성은 강하지만 뚫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장애물 있으면 못 간다. 그런 게 왼쪽 거. 암 치료하는 사람들. 감마선. 혹시 공항에 검색대에 열어보죠. 안 했는데 뭐든지 다 검사된대. 비파괴 검사, 액성 검사,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얘들 수능에도 잘 나는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내신 내겠지. 점수 주려고 말고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겠지. 맞지? 우리 시간에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어른들도 알아라 하는 얘기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전자기파 종류가 상당히 많다.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작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크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센 거다. 그러면 누가 회전을 잘하느냐? 회전이 뭐예요? 장애물 만나도 뒤로 간다. 파장이 긴 애들. 내가 돌아서 가는 거. 회전을 잘한다. 됐습니까? 파장이 길면 뭐 한다고? 돌아서 회전. 회전을 잘한다. 됐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밑에 그림 한 번만 보고 확인. 자, 260쪽 아래쪽에 왼쪽부터 감마선, X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 파장이 막 겹쳤는데요. 물론 얘들아 위쪽엔 파장 적혀있고 밑에는 진동수 적혀있대. 됐습니까? 파장이고 진동수고 오른쪽으로 하면 파장이 10의 4제곱 커졌지? 아래쪽으로 오면 진동수는 오른쪽이 10의 4제곱 왼쪽은 10의 30 몇 제곱. 두 개 반대로 간 거 됐지? 얘는 HF는 람다분의 HC. 됐지? 자, 그렇게 해서 람다 X. 람다는 감마 X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라디오파. 됐나? 이런 것들이 딱 각각 어디서 사용하는지 특징들을 기억을 하기. 됐습니까? 요거는 특징들을 기억을 해서 자 265쪽에 자료 3번 전자기파가 진행한 모습 추적 요것들 말씀합니다.
혹시나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모습이다. 너희가 봤을 때 전기장을 얘기해줬지. 동그라미 기억은 뭐게? 자기장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자기장이다. 자, 기억나지? 얘는 어느 쪽으로 가게?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가자. 묻는 거 안 보자. 1번에 걸로 1번. 진행 방향, 진동 방향. 진동 전기장의 진동, 동그라미 기억. 자기장의 진동, 서로 무슨 관계? 수직. 두 번째, 동그라미 기억이 뭐라고? 자기장. 세 번째,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지? 플러스 Z라 적어야 돼. 플러스 Z. 자, 동그라미 기억이 길수록,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다. 됐나? 자, 큰 2번. 전자기파는 종파겠나 변파겠나? 고저야 소밀이야? 고저야.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고저, 횡파. 이랬나? 바로 2번. 전자기파 파장, 진동수. 파장, 람다, 진동수. 무슨 관계? V는 F 람다지. 속력이 일정하잖아. 무게는 반비례. 됐나?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손으로 확인. V는 F 람다 적고 반비례. 자, 세 번째, 에너지. 물론 공식적으로 1은 HF는 람다분의 HC. 1은 HF는 람다분의 HC. 바로 툭 튀어나온 멋있잖아. 빨리 여기. 에너지 진동수가 어떨수록 크다? 클수록 크다. 전자기파 매질 진동 필요했다 없다? 없음. 매질 X 필요 없다. 바로 2번. 전자기파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지. 색깔 관계없이 속력은 일정. 빨간색, 파란색 다르대. 하지만 속력은 똑같다. 마지막. 전자기파 속력 매질이 달라져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광속 불변할 때 진공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같대.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빨리가 이런 건 아니야. 됐나?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같다. 그러면 매질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이랬습니까? S. 그때 건 X. 그 다음 거는 알아서 하기. 자, 그 뒤 페이지. 일단은 다음에 실력업까지 풀어오고, 자, 그 뒤에 파동 간섭이 있거든. 파동 간섭. 그럼 파동 간섭 안 해주고 맞지? 네. 일단 파동 간섭이 뭐 있느냐. 여기 보면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일단 쌤이 조금 빠르게 설명 위주로 얘기 좀 할게요. 설명 위주로. 몇 쪽? 270쪽이요. 270쪽. 땡큐. 파동을 간섭이라고 했어. 파동 간섭. 간섭이라고 하는 게 막 적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하고 책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간섭입니다.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간섭 사실은 이런 얘기였어. 중첩, 간섭 이런 얘기인데 중첩, 간섭. 자,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요거부터 이야기할게.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여기 딱 봤을 때 느낌이 세져 약해져? 세질 것 같아. 세져 약해져? 약해질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이 대표적인 간섭은 얘가 뭐였냐면 물결파 간섭도 있고 빛 간섭도 있고 소리의 간섭도 있어. 얘기가 좀 많네. 맞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쌤 간섭이라는 게 뭐죠? 잠깐만. 쌤 소리 들려 안 들려? 쌤 목소리 들리지? 쌤 분필 치는 소리도 들리지? 그치? 파동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여러 개가 공전을 할 수가 있어. 공존을 할 수가 있어. 물질은 그럴 수가 없어. 선생님이 여기 분필 놨거든? 자, 빨간색 놓을까 노란색 놓을까 고민하다가 나 저 자리에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놓고 싶어. 노란색을 놓거나 빨간색을 놓을 수 있지. 둘 다 같이 놓을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고? 그 위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위에 놓은 거지. 같은 자리에 놓는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봐. 들리는 소리는 쌤 소리와 얘 소리가 함께 있는 거지. 이렇게 공존하는 게 파동의 특징이야. 그래서 악기 우리 오케스트라 이런 거 들으면 여러 악기 소리가 동시에 들리지. 같이 있는 거. 간섭.
근데 이 간섭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이 책에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책에 독립성, 중첩성이라고 있어. 독립성, 중첩성 뜻을 이야기할게. 어렵진 않아. 자, 선생님이 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저 한번 치워. 그래서 흔들라 그랬어. 쌤도 여기서 흔들었어. 아니 막 흔들지 말고 위로 한 번만 팍 흔들고 치워. 팍 흔들고 치워. 이랬어. 그럼 팍 흔들고 놨더니 요래 생기는 줄의 흐름이 생기고 얘는 살짝 흔들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러면 줄 딱 잡고 탱탱한 상태에서 팍 흔들었지? 쭉 전달된다고. 쭉 전달될 건데 그럼 어떻게? 점점 다가오겠지. 다가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은이가 흔든 거하고 쌤이 흔든 거하고 얘가 중첩을 해서 하얗게 높게 이렇게 돼. 합쳐서 같이 되는 거야. 변위합이. 여기가 y1이었다면 얘가 y2의 높이였다면 그거 둘이 합해져서 y1 더하기 y2 높이만큼 확 높아진 변위가 생겨나는 거야. 끝인 줄 알았는데 둘이 만나고 난 뒤에 지가 할 일 따로 또 가는 거야. 독립성이야. 됐나? 책에 보면 일단 파동의 간섭 이렇게 돼 있나? 간섭. 첫 번째 보면 중첩의 원리, 중첩될 때 만들어진 합성파 변위는 각 변위를 합한 것과 같다. 이 얘기라고. y1, y2 합했는 것만큼 된다. 두 번째 독립성. 중첩된 후 끊고 딴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줄. 독립적으로 다시 갈 거다. 그 밑에 그림 보면 빨간색, 파란색 좀 전에 설명했는 거 있지. 얘들 만나서 합쳐지고 또 다시 원래 갈 길에 간다. 됐나? 그런데 파동의 간섭. 자, 혹시 내가 지금 요즘에 계속 쓸 걸 아마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그게 뭐야? 파동의 상쇄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야. 혹시 헬리콥터 되게 시끄럽지? 헬리콥터 타면은 나도 못 타봤는데 그 사람들 타면 항상 기본적으로 빨리 헤드폰 끼라고 난리지. 정말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폰 끼고 자기들끼리 마이크로 통한단 말이야.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러운데 헤드폰 끼다고 다 가려질까? 어떻게? 엔진 소리, 프로펠러 소리를 역방향으로 들려주는 이런 소리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들려주는 없어지는 거야. 노이즈 캔슬링 어떻게? 사실은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린 거야. 이어폰에 마이크가 왜 달려?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려서 바깥쪽의 소리를 얘가 받아들이고 지가 새로운 소리를 생성. 그래서 밖의 소음과 역방향으로 됨을 발생해서 상쇄시켜서 파동을 제거. 노이즈 캔슬링. 좋은 기능이지. 또 우리 때는 진짜 볼륨 최대로 높여서 내 말고 옆에 사람들 같이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듣다 보면 신나서 막 높였는데 옆에 사람들 막 쳐다봐. 빼보면 스피커 수준이야. 그러면 귀는 가는 거지. 이렇게. 됐나?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그 얘기야. 밑에. 같은 위상이 합쳐지면 세져. 반대 위상이 합쳐지면 상쇄가 돼서 약해져. 이랬습니까? 반대 위상을 합쳐져서 없애버렸다. 노이즈 캔슬링.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물결파 간섭이 나오죠. 물결파 간섭. 설명 좀 할게. 물결파 간섭. 자, 쌤이 물결파 간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긴 통에 A4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되고 이거 투명한 아크릴 통이어야 돼. 투명 아크릴 통. 여기다가 물을 담아. 그리고 위에다가 조명을 켜. 그리고 밑에다가 하얀색 스크린을 두고 아래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됐나? 오케이. 쌤 그래서 뭐예요? 똑 물을 떨어뜨린 거야. 근데 하나가 아니고 소스 1, 소스 2. 두 군데서 물을 똑 떨어뜨린
해봤지? 물웅덩이 지나가다가 한가할 때 우산 쓰고 있으면 뭐 뛰기도 하고 빗방울 똑똑똑 떨어지면 동글동글동글동글 생기는 물방울. 그치, 그 형태인 거야. 근데 동글동글 물 떨어지면 동글동글동글동글 생길 건데 이 옆에도 동글동글동글동글 물결 다 생길 거잖아. 근데 얘들 둘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스크린에 나타난 모습이 희한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사하면서 만들어놨는 걸 어디다 치웠는데 내가 치웠는데 어디다 치운지 모르겠어. 물결다. 자, 일단 이 그림, 이 밑에 그림이 뭐냐면 혹시 실선과 점선이 보이나? 실선과 점선? 자, 실선과 점선에 대해서 설명할게. 아까 물을 똑똑똑 떨어뜨렸다 그랬지? 그러면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물결, 얘는 매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물 똑 떨어뜨렸지? 쾅 치지? 자, 말해 물이 똑 떨어지면 물을 빡 쳐. 그러면 아니야 난 올라갈래 해서 옆에를 확 누르고 이 물이 탁 올라가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똑 떨어지면 나 올라갈래 라고 하면서 탄성 때문에 옆에 누르면서 지가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똑 떨어져서 눌렸다가 이 옆에가 아까 툭 올라갔는데 거꾸로 내가 올라가면서 옆에가 눌리는 거지. 그래서 양사방으로 파동이 퍼져나갈 거라.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위에 두고 물결파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조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밑에 스크린이 있으면 얘는 마치 돋보기처럼 빛을 모을걸? 이러나? 돋보기 볼록하면 빛 모아서 밝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위로 솟아있는 부분은 아래쪽에 보면 되게 밝을 거야. 그런데 쑥 꺼진 부분 있지? 여기는 빛을 퍼뜨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두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솟아있는 데 있지? 얘를 우리가 뭐라 하지? 마루. 얘를 뭐라 하지? 골.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루가 된 부분은 밝을 거고 골이 된 부분은 어두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쌤 지금 그렸는 거 마루만 그렸다는 거지. 마루만 그리면 마루 사이에 여기 골이 있겠지. 마루 사이마다 골이 있긴 할 거라. 그치? 근데 너희는 그 표시를 다 한 거지. 실선이 마루, 점선이 골. 그래서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가잖아 이거. 맞지? 너희가 만약에 여기가 파원이 있고 여기가 파원이 있고 이렇게 골, 마루, 골 이렇게 됐다 치면은 지금 파원으로부터 4당이 1람다, 2람다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밝아요? 라고 되면 이쪽 파동에서도 오는데 마루마루가 만나면 엄청 높아지겠지. 합성파 변이. 거긴 진짜 밝아지는 거야. 근데 이쪽 파동에서 파원 있었으니까 이쪽 파동에서 마루고 이쪽 파동에서 골이면 마루가 골이니까 상수. 높이 변화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지. 이쪽 파동에서 왔을 때 골인지다. 여기서 왔을 때도 골인지다. 그럼 거기 확 꺼지겠지. 그럼 밝겠나 어둡겠나? 엄청 어두워지겠지. 맞지? 그러면 혹시 거기에가 실선이 만나는 곳이 있나? 실선이 만나는 곳이 있겠지 어딘가. 맞지? 거기는 밝다. 점선이 만나는 곳 있을 거야. 걔는 어두울 거야. 근데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데도 있을 거거든. 자, 쌤 전체를 표현하기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할게. 사진을 찍으면 밝고 어둡고 되는 부분들이 요래 생겨. 밝고 어둡고 생기는 부분들. 이렇게. 이 흰색이 뭐냐고? 밝은 거. 중간에 어두운 거. 그러니까 여기 파원이 있고 파원이 있었을 때 지금 여기는 뭐야? 밝고 어둡고가 없어. 여기는 밝고 어둡고가 없어. 왜냐? 너희들 그때 점선실선이 있었지. 이 지점들이 다 뭐냐면 점선실선이 만나는 곳이야. 점선과 실선이 만났다. 마루하고 골이 만났지. 밝기 변화가 없어. 이쪽에서 마루면 이쪽에서 골. 이쪽에서 골이면 이쪽에서 마루. 시간에 따라 계속 옆으로 마루골 가는데도 불구하고 밝기 변화가 없는 데가 있고 계속해서 밝아졌다. 자, 잠깐만 얘가 지금 현재 이거 밝아진 지점이지. 얘는 지금 뭐가 만나는 거야?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야.
웬 마루와 마루? 여기서 S1에서부터 마루, S2에서부터 얼마의 거리가 돼서 또 마루.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파장, 좀 그림 좀 그러네. 1람다, 2람다 하고 이쪽 1람다 이렇게.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인데 한 파장, 두 파장 간격이면 마루겠지. 한 파장 간격이면 마루겠지. 말 되나? 혹시 2분의 1 주기 후면 2분의 1 주기 후면 마루에서 마루 되는 게 주기잖아. 여기 물을 한번 떨어뜨리게 똑 주기적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럼 물결 계속 생기지. 2분의 1 주기면 마루 그 사이지. 마루 사이니까 골 되겠지. 그럼 얘가 골이니까 두 파장이 골 되겠지. 골이니까 골 되겠지. 2분의 1 주기면 마루 그렸던 애들이 골의 보강간섭. 됐나? 자, 여기서 충격이 뭐냐면 보강간섭인데 어두워지는 거야. 위로 솟았으니까 밝아. 위로 꺼졌으니까 밑으로 꺼졌으니까 밝고. 됐나? 마루로 밝았다가 2분의 1 주기면 골골로 어두워지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간섭? 보강간섭을 하는 지점은 밝아졌다가 2분의 1 주기면 어두워질 거야. 그러면 이 지점 현재 골골로 어둡지. 2분의 1 주기면 얘는 마루로 밝을 거야. 됐나?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할 때 물결파 간섭할 때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상수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보강 간섭은 마루 만나거나 골골 만나는 것 둘 다 보강 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수야. 2분의 1 주기 후면 골이 되고 마루가 되고 상수 간섭. 자, 헷갈리는 게 이거라 했다. 마루면 밝아 어두워? 밝아. 골골이면 밝아 어두워? 어두워. 얘들은 얼마 많아? 2분의 1 주기 후마다 반대로 바뀔 거야. 반대로 바뀔 거야. 됐나? 얘는 바뀔까 안 바뀔까? 2분의 1 주기 후면 2분의 1 주기 후면 계속해서 마루골 골마루니까 밝기 변화가 없어. 밝기가 일정해. 밝기가 일정해. 됐나?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세모인데 얘의 이름이 경로차야. 경로차.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소스 1, 소스 2 그랬지? 만약에 이 지점이 P였다면 S1P, S2P 거리의 절대값. 지금으로 아까 이야기한 S1P가 람다, 2람다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어. S2P가 1람다만큼 차이가 난다 그랬어. 됐나? 그러면 이 값이 얼마? 2람다. 이 값이 얼마? 람다 그랬지. 그럼 차이가 얼마? 람다. 그 람다 2분의 짝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간섭이야. 무슨 말이냐고? 말해. 2분의 짝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간섭이다. 2분의 짝수 람다면 지금 이거 2분의 2람다인가? 2분의 짝수 맞지? 만약에 경로 차이가 0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루일 때 마루 똑같이 같은 거리면 보강이겠지. 이랬나? 그러니까 경로 차이가 2분의 짝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될 거고. 자, 2분의 홀수 람다만큼 무슨 말이냐? 2분의 홀수 람다만큼 차이가 난대. 잠깐만 설명할게. 얘가 만약에 2람다 차이가 나면 이게 1.5람다 차이가 난대. 어떤 의미인지 듣기만 봐라. 그리고 이거 외우는데
2람다만큼 차이가 나지. 이쪽에서 2람다만큼 차이가 나지. 이쪽에서 얼마? 1.5람다지. 1.5람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2람다 차이 나는 지점 뭐? 마루였지. 지금 현재 얘가 마루인데 1.5람다 차이가 나면 그 지점은 마루 1람다 1.5람다 고르지. 말 됐나? 여기서 그 지점까지가 2람다 차이가 난다. 소스가 마르면 이 지점은 마루지. 소스가 마르면 1.5람다 차이 나는 건 골이지. 그럼 마루골 차이 나지? 그럼 얘는 산소에 가지. 거기가 아마 이런 데일 거야. 이런 데가 돼서 얘는 밝기 차이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랬습니까? 저기를 마디선이라는데 자, 책이 한 번 해. 물결파 간섭. 첫째 줄. 두 파원. S1, S2에서 동그라미에 진폭, 파장, 진동수가 같은. 진폭, 파장, 진동수 다 같대. 그러니까 똑같은 파동을 그것도 같은 위상. 그러니까 같은 위상이라는 거야. 이쪽이 마르면 쟤도 마루. 이게 같은 위상이야. 얘가 마르면 얘도 마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똑 떨어뜨리면 같은 위상으로 발생. 또독 반대 위상으로 발생. 난 이해됐나? 똑 같이 마루 이렇게 되면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이다. 그러면 발생시키면 간섭에서 진동이 크게 되는 부분 보강 간섭이겠지. 밝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 데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설명해 봤을 때 PQ 밝기가 크게 바뀌면 이렇게 된다. 그림에 P 봐봐. P. 점선 실선 중에 누가 맞나? 실선이 맞나? 보강 간섭이야. 엄청 밝을 거야. 됐습니까? Q는 점선이지. 지금 엄청 어두울 거야. 책에는 안 적혀 있어. 됐나? P는 어떻게? 밝다. Q는 엄청 어둡다. 적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얘들아. 하나는 점선, 하나 실선이지. 그치? 자, R. 자, 쌤 말해. 책이 봐라. S1에서 R까지 봐봐. S1과 R. 그럼 S1에서 R까지 보면 흰색 실선. 세 번째 실선 됐을 때 S1에서 R까지 도달하지 않나? 자, 이거 보이나? 여기 S1이 있고 여기 R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S1에서 실선 있을 때 R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못 찾겠는 사람 얘기하기 말 됐나? 그러면 S1에서 R까지의 거리가 3람다라는 얘기야. 3람다라는 얘기야. 그럼 S2에서 R 미안. S까지가 3람다였네. 죄송합니다. R까지는 2.5절. 죄송. R까지는 2.5람다. S1에서는 어때? 그렇죠. S2에서는 R까지 가면 두 번째 실선이가 그치. 두 번째 실선이니까 얼마? 2람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경로 차이가 그럼 얼마? 0.5. 2분의 홀수. 그럼 보강산소야. 산수. 이렇게 될 거야. 보는 방법이. 그래서 이걸 얘를 기억을 해야 돼. 경로 차이가 파원에서부터. 경로 차이가 어떤 애에 따라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외웠어. 2분의 홀수란다. 요거만 상수로 외웠어. 2분의 홀수란다. 만큼 차이가 나면 무슨 간섭? 상수가 돼. 두 개 하나만 하면 2분의 짝수니 보강이겠지. 됐나? 2분의 홀수가 2분의 짝수가 차이가 날 거다. 자, 얘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루마루가 만나면 밝고 골골이 만나면 어둡다. 얘가 중요. 됐지? 자, 옆에 페이지. 누구 간섭? 소리 간섭. 소리가 간섭을 하는 거 아나? 자, 한동안 유행했어. 집에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없앴어. 홈시어터.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해가지고 쌤 어릴 때 전축하는 게 있었거든. 진짜 안방 다니는 데 있잖아. 거기 전축이 이만큼 있고 스피커가 정말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는데 자 그게 왜 얘기를 하냐면 홈시어터에서 아마 TV에도 스피커가 있고 옆에 세워놓고 천장에 달고 막 이렇게 집에서 영화관처럼 한 게 한동안 유행했는데 아파트에서 그러면 민폐다 이래 돼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어. 그리고 요즘은 없는 분위기인데 자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게 달라. 입체 음향으로 서라운드가 됐나? 그러면 여기서 똑같단 말이야. 스피커가 여기 있고 스피커가 여기 있으면 스피커 사이의 거리에 두고 이렇게 걸어가면 소리가 크게 나다 작게 나다 크게 나다 작게 나다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되냐고? 자 혹시 당당에서나 운동장 조율 같은 거 하다 보면 자 원래 되게 얌전한데 하면 옆에다 대고 이야기를 막 해. 알고 보면 거기가 왜 그러지 않아? 상수가 한 소리라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 달아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말을 하는데 뭐 전달상에서 와 이렇게 하면 난 안 들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야, 뭐래? 이렇게 말 걸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음악회 강당에 있는 데 보면 천장이 볼록볼록 억수로 있어 보이게 해놨지 그치? 그치 그게 왜? 있어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반사되어서 어디서 듣더라도 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랬습니까? 대공연장 이런 데는 입체적으로 생겨 있었다. 소리가 여기서 걸어가게 되면 그럼 여기 요 지점 이 지점에서 딱 중간 여기 경로 차이가 얼마게? 중점에서 수직으로 짜는 거예요. 경로 차가 0이겠지. 근데 경로 차이가 0이면 보강일까 상수일까? 보강이야. 근데 이게 소리하고 물결하고 차이는 뭐냐면 소리는 마루마루 돼도 진폭이 커지는 거고 골골 돼도 진폭이 커지는 거야. 그 집에서 TV 볼륨 높인다. 이거 자체가 소리가 사실은 종파인데요. 종파를 횡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쌤들은 배웠는데 종파를 횡파처럼 표현하는데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린다. 큰 소리가 난다. 엄청 큰 소리다. 이렇게 진폭에 따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보강 간섭이 되었다. 그럼 거기는 진폭이 커질 거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개미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옆에 계속 말 걸게 된다. 그러면 가다 보면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여긴 보강 간섭이지만 그 옆에 가서 경로 차이가 2분의 홀수 람다만큼 차이가 나면 소리가 잘 안 들려. 됐나? 다시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 한번 봐. 두 소리가 만나면 간섭이 일어나. 소리의 크기가 변한다. 그래서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중앙에서 보강 간섭, 중앙에서 경로 차이 때문에 상쇄 간섭 이렇게 해놨지. 그치? 그래서 딱 중앙에 중점에서 쫙 수직으로 내리면 경로 차이가 혹시 거기 그림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냐 마루에서 만나고 마루에서 만난다 이 의미로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옆에 그림은 하나는 이렇게 만나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마루처럼 하나는 골처럼 이런 의미로 작게 들린다라고 표현한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자 그럼 그 밑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1번 있지. 중앙 지점과 같이 파동의 위상이 같은 거. 한마디로 마루마루가 만나는 거. 크게 들린다. 됐습니까? 두 번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반대 위상이 만난다. 작은 소리가 들린다. 파트나 2분의 홀수람다다 2분의 짝수람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 쌤이 시간 관계상 요 얘기는 요 밑에 큰 소리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과 파장의 관계 밑줄 쫙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일단 오늘 단순한 비로 가르칠게. V는 F람다 맞지? 소리에서도 마찬가지. 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혹시나 되게 빠른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천천히 느린 음악이 될 수도 있지. 음악이 박자가 빠른 거 진동수가 큰 게 되겠지. 진동수가 작은 게 되고. 맞지? 그럼 혹시 그 밑에 한번 봐봐. 파장이 짧을수록 간섭이 일어나는 간격이 작아지므로 소리 크기가 변하는 간격도 짧아진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저거 말해 소리의 속력이제. 소리 속력이제. V는 F람다지. 만약에 음악 소리의 진동수를 높였을 때 이게 빠른 템포의 음악이잖아요. 빠른 템포의 음악.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파장은 길단 말이야, 짧단 말이야. 파장이 짧은 음악.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음악, 진동수가 큰 음악. 됐지? 그럼 이게 아까 큰 소리, 작은 소리 났지? 보강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진동수였지. 파장이지. 그 지점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 지점 사이 거리가 짧아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음악을 갖다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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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바꾼다. 진동수가 큰 걸 바꾼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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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음악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음악의 진동수가 커졌는데 소리가 안 들려. 지점수가 많아진 거야. 됐나?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안 들려 간격이 좁아진 거야. 음악이 진행하는 파장도 짧아질 거야. 이랬나? 얘는 원리보다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됐나?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적힌 거 봤을 때 파장이 짧을수록 간격이 짧아진다. 파장 길이지. 간격 길이지. 작아진다. 근데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큰 거겠지. 진동수 큰 거.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장이 짧아, 뭐 중앙에 가까운 지점뿐만 아니라 그 지점 사이 간격도 짧아지고 지점 수는 많아진다. 수는 수로, 거리는 거리로. 말 되겠나? 오케이? 자, 그 밑에 빛의 간섭도 있지. 빛의 간섭. 일단 빛의 간섭은 밑에 이런 거 그림 하나 보이죠. 오늘 저 책을 보여줄 시간이 안 되네. 빛 간섭.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혹시 전구가 있고 단일 슬릿, 이중 슬릿 이렇게 돼 있죠. 뜻이 뭐냐? 자, 이거 예를 들어 뭐 간이 분광기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살짝이 틈 하나 있지. 이렇게 보면 우리 옛날에 아까 빨간옷 반환 보듯이 빨간옷 반환 보듯이 이렇게 빛깔이 보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빛 간섭. 자, 일단 유리판을 하나 들고 와. 유리판을 하나 들고 오는데 유리판에다가 커터 칼날 이제 칼날 준비해놓고 양초로 그름을 생기게 하는 거야. 그름을 생기게 해서 커터 칼로 그름을 싹 긁었어. 싹 긁혔겠지. 굵겠나 얇겠나? 커터 칼날로 싹 긁어. 억수로 얇게 볼펜으로 한 자국 이렇게 쭉 긁히듯이 긁혔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요거 되게 좁게 싹 긁혔는 거. 이렇게 해서 한 줄 있지. 앞에서 보는 거지. 이쪽으로 전구 켜두면 빛이 들어갈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 더 갖고 있어. 더 갖고 있는데 그거는 커터 칼날로 줄 2개 센 거지. 줄을 2개. 됐나? 어떻게? 칼날 2개 포개서 이거 싹 긁었다. 이거 간격 넓어 보이는데 진짜 좁아. 됐나? 그리고 난 뒤에 이쪽에 자, 빛이 도달했나 볼 거라고. 사실 여기서 보내는 빛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빨간색 레이저. 빨간색 레이저를 여기서 딱 통과시켜. 여기서 너무 웃겨. 빨간색 레이저 통과시켰는데 가로 막아놨지. 저 뒤에 빛 가면 돼, 안 돼? 누구 챙겨봐봐. 빛 갔어, 안 갔어? 갔지? 어떻게 갔지? 그게 간섭이야. 간섭이야. 자, 봐래. 빛은 팽파로 마루 해서 쭉 갈 거란 말이야. 됐나? 분명히 이 전구 한복판에서 딱 막혔는데 여기에 도달을 했는 이 빛들이 새로운 파원이 되는 거야. 새로운 파원이 돼서 여기서부터 빛이 또다시 이렇게 아까 물결 밟듯이 마루골 있듯이 간다고 말이야. 됐나? 가서 이 부분에서 마루골 했는 것처럼
상수의 간섭, 보강 간섭이라는 거. 그 분명히 꽉 막혔는데 여기 어떻게? 빛이 도달했어. 여기 제일 밝아.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됐나? 그리고는 여기 어둡고 밝고 무늬가 있어 없어? 나타났지? 보강 간섭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소스 1, 소스 2 아닐까? 여기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원. 두 개의 파원으로부터 진행을 했는. 얘들이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도록 됐다.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 더 있는데 요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고 선생님 추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